총선을 2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공천 접수에 들어간 데 이어 설 연휴가 지나고 13일부터는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회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정치 전문가와 함께 관련 현안 분석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공천 접수를 하는데요. 여당 강세 지역인 TK에서는 일단 총선 1차 대진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과 이제 도전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누가 최종적으로 공천이 되느냐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현역 의원 대 누구의 대결 구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공천 심사의 구체적 일정도 나왔어요. 설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면접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TK 공천 윤곽 많이 늦어지겠는데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부분도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빨리 서두르다가 공천 잡음이나 또는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히 선거 전략 자체에 근본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해서 가장 늦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지역이 이전과 비슷하게 TK, 대구, 경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전략 공천을 10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TK에도 전략 공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적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PK와 TK에서 어떻게 공천되느냐가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만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50여 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50개 자리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 PK와 TK 영남이 60개 자리가 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어도 30개 내지 40개까지 가져가는 전략 공천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시간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생을 논의했다고 밝히긴 했는데 관심은 공천 조율이 아닌가 싶어요. 물밑이죠. 그러니까 157분 동안 이 화목한 관계 이것을 일단 회복하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고 정작 민감한 부분은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또 공천 부분은 물밑에서 다 조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공천도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여론의 이 힘이 무게가 그만큼 한 위원장 쪽에 쏠려 있다. 또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공천 신청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이 판단해달라는 거죠. 공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지 출마나 또는 선거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차단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경기도 수원이 됐든 경기도 오산 그런 데고 있지만 이 지역에 출마를 요구함과 동시에 한 위원장이 공을 들여서 유 전 의원이 경기도 전체 수도권의 선대 본부장으로 공동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역할을 당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과도 좀 온도차, 차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입장,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유 전 의원의 당 잔류 결정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날벼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미완성 부분을 유승민 전 의원이 채워줄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 잔류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천 신청은 안 한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의 쓰임새에 따라서 이른바 수도권 아니나 전국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준석 효과를 차단하는데도 유승민 전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혁신당으로서는 쓰디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